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용마 블로그 실전 챌린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음, 이번 실전 챌린지의 목표는요, 매일 또는 뭐 이틀에 한 번, 예,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통해서 21일, 3주간 블로그의 기본 틀과 여러분들의 글 쓰는 스타일을 완성하는 것에 저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번 글 쓰는 게 어렵지, 그 다음에는 괜찮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한 번 글 쓸 때 3시간, 2시간 이렇게 소요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10분, 20분이면 그건 좀 무리인가요? 예. 뭐 30분 또는 1시간 이내에 여러분들이 우수한 컨텐츠, 블로그를 만들고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실행하심에 있어가지고 네이버의 검색에서는요, 블로그의 지수라는 게 있죠. 그래서 블로그의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블로그 점수라든지 포스팅에 대한 점수인 건데요. 내가 쓴 글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어느 정도 체크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 훨씬 블로그 생활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블로그 도우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진행하는 거죠. 음. 여러분들 이번에 그 프로젝트 단톡방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톡방에서 신청서 다들 작성해 주시고요. 그 신청서에 블로그 주소를 기반으로 블로그 진단표가 나가게 되고요. 제가 블로그에 또 한 번씩 또 자주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글 쓰는 법이라든지 그리고 뭐 좀 아쉬운 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주제는요, 블로그 글쓰기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무엇일까요? 네, 우선은 저에 대한 소개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우미를 자처한 어윤재, 저는 1998년도 개인 사업자로 PC통신에서 창업을 한 것 같습니다.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이런 곳에다가 컨텐츠,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시작해서 쇼핑몰 개발, 검색 엔진 개발,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개발, 뭐 이런 쪽 회사를 운영을 했고요. 법인으로 전환을 하고 M&A를 거치면서 다시 취업도 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예. 현재 하는 일은 소상공인 창업 마케팅 강사로서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2009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뭐 서민금융원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의 인돌 소상공인 창업, 뭐 그다음에 창업진흥원 컨설턴트로서 평가위원, 심사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대학에서 온라인 마케팅하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보고 블로그 도우미로 활동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블로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목적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블로그 하는 데 있어가지고 목적을 정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이것 때문에 블로그를 한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체험단 때문에 하겠다. 아니면 기자단으로 활동하겠다. 또는 내 블로그에 브랜딩을 하겠다든지 여러분들의 브랜딩, 여러분들 비즈니스 아이템에 대한 홍보 목적을 하겠다든지 등등 부분들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블로그는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느냐? 목표, 목적에 따라서 체험 마케팅을 진행하는 블로그일 수도 있고요. 브랜드 마케팅이 진행되는 블로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에게는 비즈니스 사업 플랫폼으로도 적용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단순하게 컨텐츠 운영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블로그 운영에 있어 가지고 글을 쓰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맞습니다. 네, 몇 시간씩 걸리기도 하고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2009년에 만났던 분인 것 같아요. 한참 이제 강의를 하고 끝냈는데 그분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블로그 컨텐츠 소재도 문제지만 블로그를 쓰실 때 사진을 찍어서 하시잖아요. 그분은 사진조차도 몇백 장을 찍어요. 그리고 사진 중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것만 고르는 것만 2시간씩 쓰시는 거죠. 그렇게 정말로 정교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또 직장인이셨어요. 직장을 다니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여성분이었거든요. 애들 케어하고 잠자리에 들 시간에 마지막에 2시간, 3시간 그렇게 할애를 또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를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분은 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블로그 강사하시더라고요. 예, 그 정도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맞죠? 하지만 그래도 블로그 좀 쉬워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블로그 네이버로 한번 가볼까요? 네이버 블로그로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네,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하셔야겠죠?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십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네, 제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켜시고 네이버에 접속을 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다름 아니라 블로그의 글쓰기 버튼을 눌러 놓는 거죠. 클릭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여기서 내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나요? 여기에서 내가 이제 제목도 간단하게 몇 자 써놓고 본문 내용 몇 자를 써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새로운 다양한 활동들을 하셔도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이제 체류 시간이라는 것 중에서도 글 쓰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만약에 제가 뭔가를 복사해서 붙여넣겠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빠르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글을 얼마나 빠르게 썼냐라는 것 때문에 네이버가 어뷰징이다 라고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먼저 이렇게 글쓰기부터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글쓰기 버튼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네이버 아이디가 없다? 또는 내 블로그가 없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 똑같이 오늘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아웃을 하고요. 블로그 생성부터 해볼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글쓰기지만 아이디가 없다. 그러면 회원가입을 하셔야겠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 이번 기회에 또 다른 블로그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면 네, 회원가입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가입을 해볼게요. 네, 확인, 아이디, 비밀번호, 주 이름, 생년월일, 성별, 그리고 연락처, 전화번호까지 되어 있네요. 네, 요것만 하면 가입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EOINJA 짠 이미 가입하거나 탈퇴한 아이디래요. 그러면 제 아이디 네 똑같이 이미 가입하거나 탈퇴된 아이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블로그 분석표라는 거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블로그 분석표 먼저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네. 자, 지금 블로그 분석표를 열고 있는데요. 아래 한글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거고요. 이 아래 한글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 이러한 블로그 분석표라는 게 나오는데요. 벤치마킹 블로그 분석표, 블로그 URL, 제가 벤치마킹을 할 대상, 그 블로그 URL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 닉네임, 소개글, 블로그 스킨, 레이아웃 스킨, 그 다음에 위젯은 어떤 것을 쓰고 있는지, 필 방문자는 몇 명인지, 블로그 이웃수는 몇 명인지, 카테고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전체 포스트 수는 몇 개나 지금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아, 나는 이 블로그를 닮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블로그들에 대해서 몇 개를 적어 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는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을 하겠다. 블로그 운영 목표, 그리고 운영 목표 포스트 3개월, 6개월, 1년, 주제는 뭐로 할 거며 컨셉은 어떻게 갈 거다. 이름, 닉네임, 프로필, 홍보, 정보, 일상, 이슈, 이벤트에 대한 카테고리를 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나의 타겟은 누구인가, 실사용자는 누구며 실구매자는 누구인가, 포스팅 수는 매일 글을 쓸 것인가, 또는 이틀에 한 번은 글을 쓸 것인가, 월, 수, 목, 토 이렇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하시게 되는 거죠. 키워드 추출표, 마이 키워드, 나는 어떤 키워드를 나의 주력으로 가져갈 거며 그에 따른 자동 완성어와 연관 검색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즌별, 축지별, 그 다음에 월별로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블로그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어린이날 특집 블로그 포스팅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뭐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블로그 강사 키스데이에 키스데이 즐겁게 강의하는 방법 뭐 이런 거라든지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제와 이러한 시즌 키워드와 접목이 되어서 충분히 컨텐츠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월요일은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쓰겠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는 블로그 분석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작성하셔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다른 걸 떠나서 계획표 같은 경우는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표 같은 경우는 신규도 또는 이미 하고 계신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아이디를 뭘로 할까? 저는 건강 관련으로 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영문 블로그를 만들고, 지금 포스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제목이 We have health. 좀 어렵죠? 길죠? 근데 어쨌든 말은 되잖아요. We have health life.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건강한 세상. 뭐 이런 거예요, 뭐. 자, 정말 길게 쓰니까 만들어지긴 하네요. 그죠? 멋진 아이디래요. 그렇게 해서 아이디는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비밀번호 양쪽 두 개 다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 넣고 생년월일, 저 공개되는 건가요? 11월 27일 넣고 성별은 남자, 본인 확인 이메일은 안 하고요. 제 전화번호 한번 넣어볼게요. 인증받기 날라오나요? 자, 인증받기. 와, 입력번호가 안 오는데요. 그러면 다른 번호로 해야겠네요. 735, 이걸 한번 해볼까요? 예, 전화번호 일어났죠? 인증번호가 오지 않으면 입력하신 정보가 정확한 장이나 이미 가입된 번호이거나 가상 전화번호는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 번호로는 가입된 게 적이 없으니까 왔네요. 그래서 가입을 해봅니다. 자, 가입을 했고요. 예, 저장하고 어윤재님 가입되었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요. 네이버 아이디 이렇게 나오네요. 2차 인증 하라고 나오는 거네요. 음, 좋습니다.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메일도 한번 볼까요? 회원가입을 환영합니다. 쭈쭈쭈쭈쭈쭈쭈 이렇게 나오네요.
어, 여러분들 예전에는요, 이 블로그 들어가 보면 블로그에서 우리가 바로 we have achieved each. 자, 이렇게 아이디를 딱 치고 들어가 보면 그 블로그 주소가 나왔잖아요. 블로그 주소가 나왔는데 지금은 어때요? 안 나오죠? 맞죠? 네. 지금은 회원 가입을 했을 때 블로그가 자동 생성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자동으로 바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지금은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메인으로 가보겠습니다. 메인으로 가서요. 블로그 클릭을 하니까 블로그 아이디가 필요해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블로그 아이디 만들기 클릭을 해서 블로그로 들어가 볼게요. 블로그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아이디 만들기. 네, 아이디 이걸로 할 건데요. 오케이. 짝짝짝 사용할 수 있대요. 확인. 더 줄여볼까? 이런 건 안 되겠지? have 위. 오, 위도 되네. have. 이것도 되네. We Health Life 이렇게 말하면 의미가 좀 표현되나요? 어차피 근데 블로그 아이디 주소 보고 오지는 않습니다. 맞죠? We Health Life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아이디로 블로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정하면 다시 블로그 변경할 수 없대요. 됐나요? 오케이. 확인. 자, 블로그 아이디까지 만들어졌네요. 바로 시작하기. 추가 정보 입력하기. 추가 정보 입력하기. 아하, 주제는 뭘로 할 거니? 이거 물어보네요. 주제, 나는 건강인데, 이거 뭐가, 뭐 엄청 많네요. 건강, 다음, 비즈니스, 카테고리 여러 개 할 수 있네요. 맞죠? 상품 리뷰, 패션, 됐고. 자, 다음, 인기 블로그와 이웃을 맺어보래요. 여러분들이 안 계시니까 안 할래요. 그냥 블로그 시작하기. 자, 블로그로 들어왔습니다. 오,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아이디 블로그 클릭을 했을 때 혹시 이런 모양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나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블로그 글 쓴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네, 또는 꾸미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글쓰기가 가능하시겠다, 맞죠? 자, 네이버 다시 메인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이버 메인으로 접속을 하시고 나면 우측에서 블로그 영역 클릭을 하시면요. 네, 내 블로그라는 게 보이시죠? 내 블로그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블로그로도 바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작성된 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글쓰기 버튼부터 눌러주고 시작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글쓰기 하나 눌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프로필 정보 뭐가 쭉 있다 맞죠? 여기 글쓰기 버튼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는 관리 통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글 쓰는 것들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선 글을 쓰실 건데요. 글을 쓰시기 전에 카테고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카테고리를 미리 선정을 좀 해놓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 좀 편하시겠죠. 아니면 이렇게 게시판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음. 자, 그러면 우선은 관리 들어가 보실게요. 관리 들어가 보시면 블로그의 모든 관리 영역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블로그 명도 바꾸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별명, 소개글 이런 부분들을 다 입력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것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글쓰기다라는 거. 자, 그래도 블로그 명은 하나 써놓죠. 맞죠? 블로그 명을 써놓읍시다.
우리는 건강한, 뭐라고 써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블로그 분석표를, 계획표를 작성을 하시면 이렇게 우왕좌왕 안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거는 계속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별명 헬스 라이프, 건강한 삶. 한글로 쓰죠, 한글로. 별명은요,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해서 알아보고 실천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내는 로 봅시다. 나부터 파이팅. 뭐 이렇게 썼습니다. 간단하게 쓰고요. 자, 여기는 프로필이죠. 프로필. 자, 이렇게 하시고 등록. 그러면 반영이 됐대요. 뭐가 반영이 됐냐? 보시면은 블로그, 내 블로그 클릭을 해볼게요. 그렇게 하니까 제목이 블로그명이 들어갔죠. 네, 이렇게 해서 바뀐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 하나만 딱 설명드리고 그 다음 바로 글쓰기로 갈게요. 여러분 이제 어드민에서 보시면은 메뉴, 글, 동영상, 관리 여기에 들어와 보시면요. 이렇게 블로그 카테고리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 관리 클릭을 해 보시면 카테고리 관리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제 게시판이 하나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게시판에다가 건강한 삶이라고 여러분들이 예, 바꿔주시면 되겠죠. 바꿔주시고 뭐 이거 기본 블로그로 보여줄 거다. 연령도 체크, 확인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요것들은 각각 하나씩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 추가.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라고 할까요? 운동의 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구분선. 건강한 삶과 운동의 힘을 구분하겠다 하면 구분선 추가하시고 위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됐다. 아무튼 뭐 저는 그냥 이렇게만 해볼게요. 우선은 카테고리 한두 개 정도 만들어 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글쓰러 가볼게요. 이거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을 쓰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번 설정을 변경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우측 상단에 점점점 보이시죠? 블로그에서 점점점. 그러면 기본 서체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기본 설체, 어떤 글자가 좋느냐.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나눔 스퀘어로 한번 해볼까요? 나눔 스퀘어가 좀 작은 느낌이긴 한데 보통은 그냥 나눔 고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좀 보실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눈을 좀 흐리게 할 수도 있죠. 자, 아무튼 나눔 스퀘어 클릭하셨고요. 글자 크기 15, 저는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19 정도 쓰고 있습니다. 행간은 뭐 180이라든지 뭐 200 사이 정도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는 글을 쓸 때 약간 좀 중앙정렬 스타일이다. 그러면 중앙정렬로 바꿔서 네,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변경을 해줬으니까 그 다음부터 클릭을 했을 때 자, 블로그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클릭을 하면 음, 글쓰기 네, 여기도 글쓰기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중앙으로 정렬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크기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닫고요.
최초에 글 쓰던 거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각각 글마다도 변경이 가능하나요? 네, 가능해요. 네, 여기서 지금 중앙정렬 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중앙정렬, 여기에 메뉴들이 쭉 있죠. 네, 중앙정렬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글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제가 미리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음. 나는 건강 블로그를 하려고 한다. 건강 블로그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글을 다루었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영양, 운동, 정신건강, 질병 예방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정신건강 좋죠. 그 다음에 여성건강도 좋고요. 각각 또 하나의 블로그 섹션이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영양에 대해서 목차 부탁해라고 했더니 네, 이렇게 영양에 대해서 쭉 또 설명을 해줬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 챙김 식사가 뭐지? 이런 것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7번 마음 챙김 식사는 뭐냐? 재미있는 것 같은데 더 상세하게 알려줘 라고 했더니 네,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마음 챙김 식사는 음식의 맛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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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블로그 포스팅을 하겠다. 그럼 이걸 딱 가져가죠? 카피해서 이대로 붙이면 되나요? 안 되나요? 붙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붙여볼까요? 짠! 뭔가 이상하죠? 예, 이게 왜냐면 여기에 있는 폰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끌고 와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입장에서는, 이거 인공지능에서 챗GPT로 끌고 왔네? 라는 거를 알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로봇은 로봇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메모장을 하나 열어요. 메모장을 하나 엽니다. 이렇게. 메모장을 하나 열고요. 메모장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메모장에 붙여넣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었군. 여기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카피 다시 메모장에 있는 걸 복사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글 쓸 게 많으시면 관계없죠. 여기다가 바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니까 아까 시커먼 것도 다 사라졌네요. 맞죠? 네, 이렇게 해서 붙여넣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또 이야기를 해봤어요. 음,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이 블로그 제목은 뭐로 하는 게 좋을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목도 한 10개를 쭉 말을 해주고 있죠. 이 중에서 9번 9번 좋은 것 같아요. 9번 카피. 9번 카피해서 다시 이렇게 메모장에 옮기고, 그 다음에 얘를 또 복사, 붙여넣기. 어디로? 제목에 가서 붙여넣는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보통은 블로그 앞에다가 제목 한 번 더 넣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때 넣을 때는 이런 인용구 있죠. 인용구. 이런 게 있어요. 말풍선도 되네. 어허. 그 다음에 또, 야, 이런 것도 있군요. 그 다음에요. 인용구에서 네모 박스. 그 다음에, 아하. 이런 것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좋은 거 쓰세요. 좋은 거.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나하고 이게 어울려. 그러면 이거 쓰시면 돼요. 맞죠? 이거 쓰시면 되고. 저는 그냥, 그러면 맨 앞에 거,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자, 했다가, 마음 챙김 식사. 마음 챙김. 마음 챙기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쓰나요? 아무튼, 마음 챙김 식사. 네, 마음, 마음 챙김 식사. 식사, 명상적 경험으로 만드는 방법. 참, 단어가 어렵다, 맞죠? 음, 저 이쪽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네요, 맞죠? 음,
자, 제목 그냥 이렇게 쓸게요. 다시 이제 방법이라는 단어를 좀 넣고 싶긴 한데, 예, 그냥 그대로 갈까요? 식사, 마음 챙김 식사, 명상, 이렇게만 가야겠다. 네, 자, 이렇게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요? 네, 클릭을 해서 여기 볼트 처리, 네, 두꺼워졌죠? 글자 두꺼워졌고, 글자 크기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 크기를 확장시켰고요. 기울어져 있죠? 여기 상단에 보시면 기울어져 있는 거, 네, 바로 하니까 다시 바로 됐죠? 식사를 마음챙김 명상적 경험으로. 얘를 내가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그럼 얘를 폰트 색깔, 네, 빨간색, 이런 식으로 네, 변경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요. PC 화면이라는 버튼 보이세요? 네.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모바일 화면 또는 태블릿 화면까지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렬하고 PC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건데 실제로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나 이거 한 칸 띄워주려겠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네, 여기서 모바일에서 한번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중분류 이렇게 한번 잡아볼 수도 있겠고요. 폰트 15로 되어 있는데 뭐 나쁘진 않네요. 저는 좀 작아 보이더라고요. 이 19로 하면 이 글자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16 정도로 한번 맞춰볼까요? 16? 16이면은, 이 정도 크기 되겠네요. 16도 나쁘지 않네요. 16 해놓고 강조는 19. 이 정도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번, 아까 보니까, 1번 천천히, 2번 감각 활용,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도 좋아요. 여기다가 인용, 버티컬 라인 이거 한번 써볼까요? 천천히. 그럼 천천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또다시 버티컬, 감각, 활용. 그래서 타이틀을 좀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도 만들 수도 있겠네요. 생각과 감정, 관찰하기. 블로그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로 기준을 잡아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 여기 요즘 인공지능 챗GPT 얘기도 많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챗GPT를 이용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수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강조 한번 넣어줄까요? 네, 강조 넣어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죠. 이미지를 좀 가져와서 이미지도 좀 붙여놓고 하면 좋겠다, 맞죠? 이쯤에다가 이미지 하나 넣어볼까요? 자, 이미지 하나 넣고 싶은데 이미지를 여러분들 어디서 가져와요? 네, 픽사베이 이런 데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맞죠? 픽사베이에서 가져오는데요. 어, 한글로 써볼까요? 한글로 하셔도 되고요. 한글로 뭐요? 명상, 명상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음, 저는 요 사진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프린트 다운로드 했고요. 네, 다운로드 하나를 받았어요. 여기서 플러스 누르셔가지고 사진 클릭을 하시고 사진을 클릭을 하셔서 네, 사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이글인가요? 네, 여기서 열기라고 딱 하면 사진 하나가 짠 하고 붙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기선 사진 또 뭘 가져올 수 있죠? 여기 글감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글감에서도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서도 명상 한번 해볼까요? 음, 이런 게 나오네요. 아, 이런 거 차분하게 좋다, 맞죠? 클릭, 클릭을 하니까, 네, 이렇게 하나가 또 붙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진도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생각, 생각, 관찰, 생각, 생각. 아,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 하나 붙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자, 이런 형태로 이미지를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한번 눌러볼게요. 플러스 스티커. 네, 사진 밑에 스티커 있네요. 얘네들 뭐야? 너무 귀여운데요? 언제 이런 것들이 생겼지? 이런 거 좋네. 네, 항상 건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나 이모티콘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모티콘은 뭐 지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음.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미지 중에서 어떤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할 것이냐, 제가 이걸 대표로 할 수도 있고 얘를 대표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대표가 바뀐다라는 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건강한 삶, 건강한 삶이라고 검색을 딱 했을 때 뭐가 나오죠? 이미지. 여기 이미지 나오는 거 있죠? 요 이미지가 바로, 네, 그렇습니다. 요 이미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대표라고 설정해 놓은 것들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URL을 카피를 해가지고, 아니, 이거 말고, URL 카피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데다가 올리잖아요. 올렸을 때 그 썸네일 밑에 이미지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대표 이미지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지를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수에도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미지는 아예 없는 것처럼 돼버려요. 이미지가 없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피사베에서 가져왔던 그 다음에 네이버의 글감에서 가져왔던 간에 수정이 조금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사진 편집. 제일 좋은 사진은 뭐죠? 여러분들 사진 직접 찍은 거예요. 찍은 사진이 제일 좋습니다. 자, 사진 편집 들어가게 되면요. 네이버의 편집 툴이에요. 여기에서 요거 자르기 회전. 자르기. 그렇죠. 머리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뭐 옆으로도 좀 더 자를 수도 있고 그렇네요. 맞죠? 네, 이렇게 뭐 자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라보세요. 네, 한번 잘라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또 이제 뭐 모자이크 이렇게 하면 모자이크 처리도 됩니다. 또 이제 만약에 사진을 찍었을 때 다른 사람 얼굴이 나오면 안 된다. 이때 쓰는 방법이고요. 텍스트라고 하니까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네요. 아, 뭐 글자 한번 넣어볼까요? 음, 건강한 건강한 삶, 명상, 뭐 이런 것도 좋죠. 이렇게도 써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글자를 색깔, 폰트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 요거 있죠? 요거 딱 클릭을 하시면 색깔 변경이 가능해요. 어, 파란색이 좀 더 나으려나?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자도 바꿔주시고 밑에 내용도 많습니다. 여기 쭉 종류별로 뭐 많이 있죠? 이런 거 딱 클릭하면 요 스타일로 바꿔줘요. 이것도 좋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완료해 주시게 되면 얘가 대표 이미지이면서 이렇게 변경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도 다 바꿀 수도 있겠네요. 저도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우리 다음에 얘가 지수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더 많이 잘라줄 수도 있겠네요.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완료. 약간 이제 이미지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카피라이트, 이거 안 넣어줘도 돼요. 안 넣어줘도 됩니다. 건강한 삶, 영상, 마음 챙김 식사. 뭐 이런 거네요. 짜자자자자잔. 이것도 좀 위에 거 한번 잘라볼까요? 어느 정도 잘라야 될까? 이제 이 정도 하면은 스마트 에디트 하시는 법은 금방 아시겠다, 맞죠? 네. 이 정도 해서 잘라봤고요. 근데 이 정도 잘랐다 해가지고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어때요? 블로그 포스팅 하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릴 수 있겠죠? 네. 네, 여러분들이 진짜 글 쓰시는 게 제일 베스트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사진마다 해시태그를 밑에다가 이렇게 쓰기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쓰기도 하죠. 근데 해시태그는 제목하고 좀 매칭이 돼야 됩니다. 마음 챙김 식사, 명상정, 마음, 명상적 영혼. 맞나요? 마음 챙김 식사. 이 식사하고 관계, 아니, 그거 아닌데. 소리 나는 거잖아요. 아, 저 진짜 소리 좋던데. 자, 이렇게 해서 대충 해시태그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발행을 한번 눌러볼게요. 우측 상단에 발행. 그리고 내가 하다가, 나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 그러면 저장 버튼 누르시면 돼요. 저장 누르시면 이 상태로 저장이 됐고요. 저장해서 클릭하시면 얘를 다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 발행 버튼 클릭. 게시판, 이거 아까 제목 바꿨는데, 맞죠? 얘가 수정이 안 돼서 그렇죠. 그 다음에 주제, 건강, 의학, 생활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생활, 일상, 생각, 됐을거요. 저는 이 카테고리로 하겠다. 여러분들 그 전체 공감, 외부 공유, 허용까지 다 체크하십니다. 다 체크하시고요. 여기에서 예약 발행도 가능하시고 언제 발행하겠다. 저는 현재 발행, 공지사항 등록 발행 완료. 짠! 아마 이제 게시판이 그 해당 게시판으로 아까 제가 바꿨잖아요. 건강한 삶, 건강한 삶 카테고리 이쪽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블로그 팀 이웃 맺으라고. 좋아. 첫 번째 맺어주지. 이웃 추가. 이웃 추가는 이웃과 서로 이웃이 있죠. 이웃 추가 완료. 이웃 추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진단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글쓰기, 글쓰기 쭉 이렇게 글이 쓰여졌고요. 여기 건강한 삶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글 쓰시는 데는 문제가 없죠. 좀 뭔가 바꿔야 되지 않나요? 네.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 블로그 프롤로그 꾸미기 진행할 건데요. 프롤로그 꾸미기를 하시려면 적어도 15개 정도의 글이 있어야 좀 폼이 나요. 네. 여러분들 이제 디자인을 하고 썸네일을 배치를 하게 되면 디자인이 별로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썸네일을 배치를 하고 나서 전체적인 디자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블로그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글쓰기다. 지금 이미 이제 글쓰기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도 챗GPT를 이용하신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셨던 블로거들
진단을 다 해드릴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블로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이버 접속하시고 블로그 포스팅. 네, 블로그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내 블로그로 이동. 그러면 여기 상단에 나오는 주소가 여러분들의 블로그 주소가 되겠습니다. 하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글이 내려오고 있네요. 글 밑으로 쭉 내리시면 공감도 있고 댓글도 있죠. 아까 우리가 글을 쓸 때 공감 체크를 안 하게 되면 공감이 안 나오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공감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글은 수정이 가능하죠. 수정 들어가셔서 발행하실 때 그 부분을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행하실 때 여기 댓글 허용, 공감 허용 이런 부분들이 있죠. 네, 요것들을 추가를 하셔서 변경 발행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래. 자, 그 다음에 삭제도 가능하지만 여러분들 블로그는 삭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블로그는 삭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이거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수정 누르시고요. 수정 누르시고 발행 버튼 클릭하셨을 때 비공개라는 게 있죠. 네, 비공개라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글 자체는 나에게는 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검색에서도 노출이 되지 않는다. 클릭하니까 검색 허용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비공개는 이것들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요거 꼭 하시는 게 좋겠다. 맞죠? 그래야지 다음부터 요거 다시 안 눌러도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글쓰기 하셨고요. 자, 글쓰기 정리 한번 할게요. 네이버 접속을 하면 일단 블로그 글쓰기 창을 열어 놓는다. 제목과 내용에 뭐 크크크라도 일단 써 놓는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는 직접 에디터 또는 메모장을 이용한다. 메모장에 복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가지고 온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글쓰기의 기본 서체를 설정을 하는데 기본 서체는 어디서 했죠? 우측 상단에 점점점 있었죠? 우측 상단에 점점점 있었습니다. 점점점 있었죠. 여기서 이건 어차피 한 번만 해주시면 되니까 네, 이렇게 바뀌었죠. 네. 우측 상단에 점점점 기본 서체 설정 여기서 변경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글을 임시 저장 이렇게 해서 저장하게 되면 1 저장 올라갔죠. 네. 다시 또 수정해서 저장 네, 자동 저장도 되네요. 저장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저장한 글은 클릭을 해서 다시 불러올 수가 있다. 그리고 발행을 할 때는 예약 발행도 가능하다. 예약을 한다. 언제? 5월 31일 3시 20분에 발행을 하겠다. 자, 그러면 발행 중이라고 뜨죠? 발행 중이라고 뜨고 저에게 안 보이죠? 예약 발행했으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약 발행한 것들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글쓰기를 클릭하시고요. 여기 상단에 저장이라는 거 보이시죠? 저장 옆에 예약 발행 한 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약 발행 한 건 클릭하니까 제가 5월 30일 날 발행할 거 있었죠? 네, 이거 날짜 변경도 가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 임시 저장, 그다음에 다시 불러오기,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템플릿을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에 템플릿이라는 거 보이시죠? 추천 템플릿, 협찬이나 리뷰 클릭에 불러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쫙 바뀌어져 있네요. 이런 식으로 글 쓰는 거군. 그러면 나는 협찬, 리뷰, 이름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협찬 광고, 리뷰 가이드, 글자 바꾸고, 글자 바꾸고, 글자 바꾸고. 이러실 수 있겠네요. 그죠?
템플릿 여행이다. 여행으로 바꿔줘. 그러면 아하 제목 쓰고 이런 식으로 글을 쓰기도 하네요. 사진 이렇게 2개 붙이고 한 장 크게 나오고 이런 것들도 가능. 티켓은 얼마다 뭐 이런 것들도. 얘는 지금 표로 작성한 거예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표라고 보이시나요? 표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작성을 한 겁니다. 요거 클릭해서 쭉 클릭해서 삭제. 요거 2개만 합쳐줘. 메뉴 왜 안 나와? 요렇게 하면 왜 안 떠? 네. 요렇게 해서 요 뜨죠? 여기서 합쳐. 그러면 얘는 합치고 얘는 분리돼 있고 이렇게 표로 만든 거예요. 표로. 요거 위치 땡겼죠? 위치 땡기고 저거 합쳐가지고 색깔 넣고 뭐 그랬네요. 자,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던 것들 기본적인 부분 템플릿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만 바꿔주겠다. 이것도 가능하겠죠. 얘를 내가 템플릿으로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현재 글 추가. 그렇게 하시게 되면 제주도 여행 기록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남겨져 있네요. 맞죠? 그래서 제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볼까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봅니다. 글쓰기 내부 근데 엄청 늦네. 글쓰기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하단으로 내려서 프로필에서 글쓰기 버튼 글쓰기 버튼 클릭을 하고요. 우측 상단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작성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으로 들어가서요. 내 템플릿으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불러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정만 해주시면 글이 하나 뚝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네이버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고요. 블로그도 만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방법까지 알게 되셨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러분들 예약 발행이라든지 그리고 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메뉴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꼭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저장했던 글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발행을 했는데 예약 발행을 한 상태에서 예약 발행한 게 어디에 있는지 바로 우측 상단 저장 옆에 예약 발행이라는 게 생긴다 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할까요? 네, 어떤 글을 쓸 것인가 계획을 짜고요. 매일매일 블로그 글쓰기를 실천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했던 게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블로그 분석표, 계획표를 작성하시는 것이 앞으로 블로그 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고요. 뒤에 보시면은 키워드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매주 글 쓰는 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양식이 있으니까 활용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